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많은 제외 콘텐츠들은 이별을 상대방에게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완전 금기처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본 사례를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요. 잠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별 후에 서로에게 막 매달리고 붙잡고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된 커플이 없나요?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커플들이 이별을 서로를 붙잡음으로써 재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의 재회 컨텐츠들은 재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절대 붙잡지 않아야 한다고 쿨하게 돌아서야지만 상대방이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재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 헤어짐은 헤어짐이고 재회를 한 뒤의 상황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에 내가 또 의리되고 갑질을 당하는 상황은 또 상상조차 하기 싫기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별은 다 같은 형태의 이별이 아닙니다. 이별 사유, 연애 환경, 이별 상황, 상대방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방향은 다 달라요. 이별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정해진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별 후 당장 붙잡아야 하는 경우와 붙잡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드림은 물론 상황에 따른 자세한 지침들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절대 붙잡지 말아야 할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부터 말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내 가치를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고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붙잡는 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왜 내 가치를 낮게 인지하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건 아니면 연애가 곤태로움이 왔건 어떤 사유에서든 결론적으로 상대가 나에 대한 가치 실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달리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독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를 당겨야 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모두 식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 가치를 절하한 상황이 아니라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겨야 합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하지 않은 경우는요, 감정 회복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한 경우라면 가치 회복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른 이별 초기 지침을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단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한 경우에는 단기 재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재회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을 기초 삼아서요, 지침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했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 후 냉정하고 차갑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별 당시에는 냉정하고 내 가치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며 의미형 후폭풍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담으로 오는 내담자분들은 대개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내 가치를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회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전혀 감정에 타격이 없을 것 같은 케이스라면 가치가 절하된 케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초보자분들을 위한 편의상 기준일 뿐이니 자기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받고 싶다면요, 우리 연애언어연구소 카페에 가서 글 남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감정회복이 우선이라고 했고 단기 재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5가지 지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감정 회복에만 신경 써라. 가치는 나중 문제다. 자, 상대방이 나와의 이별에 스스로도 타성이 적고 괴로움이 동반된다면 당장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내 가치가 깎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도 되며 지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흔들려는 시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면 내 가치가 낮아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감정적 호소가 있어도 좋으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마세요. 자, 1번의 말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는 등의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 호소를 해도 괜찮으나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많은 콘텐츠들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단기 재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교류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매달리는 사람을 매몰차게 밀어내는 나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거부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일시적으로 공백을 줄 때는 최대 2주를 넘기지 마세요. 자, 이별 상황은 여러분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이별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이 연애에 대한 회의감도 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이 연애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시간만 흐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와서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재회를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공백을 가져가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최대 2주를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의 공백은요,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장기적인 유예기간입니다. 자, 네 번째, 확실한 이익을 추구해라. 자, 사람의 심리는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면 누워서 쉬고 싶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다 보면요, 우리 욕심은 어느새 더 커져서 다음 목표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지금 충분히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상대방한테 만남을 제시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만남을 받아들인 상대방과는 그 자리에서 재회를 결정짓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당장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이익들을 챙기세요. 만약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여러분이랑 재회를 당장 선택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무리해서 재회를 제안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회는 일련의 과정이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만남에 집착하지 마라. 상대방이랑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자, 저는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막상 만나면 여지없이 재회를 바랄 것을 압니다. 이런 분들은 막상 상대방의 자신의 얼굴을 보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피하는 입장에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억지로 의무감을 주면서 만들어낸 만남 상황은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만남을 제안하다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까봐 이별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나온 뒤에 연락조차 끊어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만 남아있다면 연락 단계에서도 여러분 사실상 재회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이요, 연락 단계에서 발전이 없다가 만남에서 급격히 상황이 발전해서 재회하는 경우들은 과반수는 아니에요. 이미 연락 단계에서 모든 과정이 끝마쳐지고 만남은 이미 재회를 기정사실화한 뒤에 만나서 재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하죠. 상대방이 내 가치를 절하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재회가 대체적으로 어렵고요, 감정 회복보다는 우리도 가치 회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잘못이 있다면 명확하게 짚어라. 자, 앞서 말했듯이 이 지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단기 재회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이 메마르고 내 가치를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회 테크닉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재회를 성공시킨 케이스들은 상대방 내면에서는 감정이 살아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 가치가 모두 절하되어 버린 상황에서 마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태도 자체로 이미 낮아진 내 가치를 더욱 낮추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해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짚어야 추후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비난보다는 상대적 성숙함으로 상대방의 프레임을 깎아내리라. 상대방의 잘못을 거론하라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폭발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절대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목적은 낮아진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화풀이, 분풀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숙한 태도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품위 있게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드러내세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말해 드릴게요. 나는 그동안 웬만하면 네가 억지를 피워도 받아주려고 노력했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네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으니까 언젠가 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한테 줘주는 게 네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주려고도 노력했어. 근데 결국 네가 나를 대하는 건 점점 나를 막대하는 태도더라. 야,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연인은 네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부터 잘해. 밖에 나가서 좋은 형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네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네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들, 가족같이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세 번째, 감정보단 여러분의 의미를 강조하세요. 자, 가치절하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 가지 꼽자면요, 환승이별이죠. 상대방이 연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타인의 가치를 또 높이 평가함으로써 환승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거 우리와 상대방이 좋았던 시절을 거론하면서 감정을 되살리려는 그런 감정 회복형 노력들은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대방한테 설렘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해도 새로운 사람만큼 신선한 자극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보다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유리한 점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장시간 동안 상대방이랑 특별한 의미를 쌓았을 겁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세요. 설렘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서로의 곁을 지킨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요,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당연히 희소한 가치고요. 희소할수록 더 가치가 있죠. 네 번째, 여러분한테 보험을 남기려는 사람을 끊어내고 여러분 또한 보험을 제시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후회가 된다면 내가 연락을 할게. 자, 이런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상대방한테 언제든지 마음 변하면 연락해. 자, 이런 말 따위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낮아지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물건은요, 귀한 물건이 아니죠. 다섯 번째, 말과 행동의 품위를 잃지 마세요. 이별 태도는 여러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별 태도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별 상황에서 품위를 잃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과거의 제 이별 태도를 보여주려면 쥐구멍에 숨고 싶어질 기억들도 많아요. 제 인생에서 겪은 많은 이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에 저는 좀 이기적인 이유로 이별을 제가 선택을 했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언급했지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너 스스로도 이 이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길 바래. 몇 년 뒤에 우연히 우리가 만났을 때 지금보다 더 성숙한 네가 되어 있기를 기도할게.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 인생에서 겪은 가장 우아한 이별의 말이었고요.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저한테는 참 과분할 만큼 성숙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자, 이별 후에 절대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은요, 일반화가 된 말이며 항상 모든 이별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구분해 보지 않은 채 단순히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재회에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모든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은 모두 다르듯이 여러분 또한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 내면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분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도 너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